5월의 연초록 실록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부채살을 펼친 것 같습니다. 화사하고 싱그럽기 그지없습니다. 5월의 한가운데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다 예상하시다시피 꽝입니다. 산행을 제법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난초 딱 2포기 보았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다 할 영상은 가능하면 찍어서 올리지 마라,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신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가능하면 그냥 재미없는 친구들은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꽤 많이 영상이 좀 주춤거렸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5월 8일인데요 한 10여일 만에 좀 산다운 산을 올랐더니 다리가 퍽퍽해 가지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아이가 그래도 전화 한 통 해주어서 어버이날 축하한다 건강하시냐, 이 말 한마디가 또 다리에 힘을 생기게 한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다 할 나는 없지만 여튼 5월은 제가 5월 8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5월 1일은 뭐 근로자의 날이고 또 뭡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무엇보다 5월은 또 5.18 광주 의거,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수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던 그런 달이기도 하죠. 여튼 5월은 실록이 푸르러서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듯이 가정의 달이죠. 가족 간에 또 친지 간에 친구와 어떤 연인 사이 간에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산 위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쐬고 앉아서 저만 또 이런 기분을 만끽하다 보면 또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샘의 눈초리가 저를 마구 찌를 것 같아서 잠시 망설이다가 아직 5월이 이제 중순 초입이기 때문에 5월의 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5월의 실록을 만끽하시고 신고름을 느끼시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나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또 쉽지가 않죠. 맨날 뭡니까 저 난실에 가가지고 이쑤시개 하나 들고 난초 팬티 벗기기만 하시지 말고 신화 안 나오고 궁금하시면은 전부 다 그 난초 팬티 벗기시느라고 바쁘시죠. 수석수석. 일단 그것은 난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관리가 아니고 어떤 5월달이 제가 알기로는 난 관리 중에 가장 어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쓸데없는 소리 조금씩 하라고 저 새가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시비를 거는데요. 참 엄청 지적입니다. 하여튼 5월은 제가 제 난실에 찾아오는 몇몇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은 신화가 막 이제 표토 밖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을 자주 줘야 됩니다만은 약 주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살충제도 중요하고 살균제도 중요합니다. 살충제를 주실 때는 가능하면 물을 주기 하루 전쯤에 바짝 말랐을 때, 그래야 이제 알들이 깨어날 때나 어린 벌레들이 잘 죽겠죠. 물기가 없어야. 약효가 좀 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시고,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표토가 마르고 물기가 없을 때 살균제도 주시면 물 준 후에 준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줘야 될 살균제는 그냥 아무거나 막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피슘계, 푸사리움계, 라이족토니아계 이렇게 세균 3가지 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지금은 벌브 주변에 나타나는 푸사리움계, 벌브 주변에 구근 쪽에서 많이 발병하는 푸사리움계 약을 먼저 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신하들이 나오면서 진무름이나 혹은 기화 현상에 의해서 열의 굉장히 심한 열의 편차에 의해 진무름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이제 푸사리움계를 예방하는 약제를 좀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고 나서 이제 신하가 자랄 때 계속 주시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아무리 적정 농도에 준다고 하더라도 신하가 어릴 때 잎받침을 뚫고 나온 아주 연약한 잎은 정말 예민하거든요. 약성이 좀 농도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약 장애가 와서 신하의 끝이 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룩이 진다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신하가 어릴 때는 가능하면 안 주시는 게 좋고요. 신하가 한 2cm 정도 자라서 어느 정도 잎이 벌어지고 잎 끝 부분이 단단해졌을 때 그때 다시 살충제나 살균제를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5월 말경이 되면은 신화가 위로 솟구치면서 바로 또 뿌리가 같이 내리게 되죠. 그러면 뿌리 썩음 방지약도 주셔야 되죠. 뿌리 썩음 방지약은 이제 라이족토니아계를 예방하는 그런 종류의 약을 주시면 좋은데요. 뭐 제가 뭐 제약회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뭐 뿌리 썩음 방지용으로 다찌가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찌가렌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뭡니까 저 기부 쪽에 주는 약은 종합살균제 오티바를 좀 섞어서 주셔도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잎이 어느 정도 퍼지게 되면 피시움계 잎에 나타나는 연부병약, 연부병 치료제는 이제 뭡니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탄저병 치료하는 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일품이란 약을 쓰고 있고요. 그런 약을 좀 적당히 농도에 맞춰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예민할 때입니다. 예민할 때이고, 어떤 분들은 또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을 안 쳐주는 게 난초에는 건강에 좋다. 자기는 뭐 비료도 안 주고 약도 안 준다. 그래야 난초가 자연 그대로 자라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 이렇게 강변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딸아이를 길러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엄마 모유만 가지고 아이를 기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이유식도 먹이고 원기소도 먹이고 뭐 그렇게 해서 영양제도 먹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간식도 먹이고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모유에 모든 항생 능력이 다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콜레라 예방주사도 맞춰야 되고 장티푸스 예방주사도 맞춰야 되고 예방주사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난초에 물론 건강하게 최적화된 상태로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미 발병이 돼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쯤 돼버리면 그렇게 진행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이미 늦는 거죠. 흔한 말로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양간 고치기, 돈 잃어먹고 마당 쓸기, 뭐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 특히 여배품을 기르시는 분들은 그 잎에 조그마한 흠집이 생겨버려도 그 어떤 감상 가치나 화폐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예방 차원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살충제도 좀 게을리 하시다 보면은 뭐 깍지벌레나 이런 것은 눈에 금방 보이기 때문에 박멸이 가능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무슨 뭐 총체벌레 이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아주 먼지 같은 그런 미세한 것들이 신화가 아주 어릴 때 그 신화 기부 쪽에서 신화가 자라는 부분에 수액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어릴 때는 모릅니다만은 이 신화 잎이 점점 자라서 성장하다 보면 붉으스름한 흔적들이 쭉쭉쭉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방제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점을 좀 강변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또 어떤 그런 해충이나 이런 뭡니까 세균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고, 제가 늘상 자랑 삼아 말씀드립니다만은 난초를 싹 3번을 다 뭡니까 저 세상으로 보내고 누구 말대로 뭐 현고 학생 그냥 지방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은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그래서 신화가 자랄 때는 무엇보다도 공기의 적체가 돼서는 안 되고요. 환기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 환기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저는 지난달 4월 말까지는 제 난실의 그 광도가 한 12,000에서 15,000 룩스 정도로 아주 얇은 차광막 한 장으로 차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신화들이 막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 5,000에서 7,000 룩스 정도 좀 두터운 차광막을 쳤습니다. 5월 달에는 계속 지금 5,000에서 7,000 룩스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6월 정도가 돼서 어느 정도 난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장마철이 시작되면 약 한 2,000에서 3,000 룩스 정도로 더 다운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점점 더 지구와 가까이 내려앉기 때문에 열도 강하고 빛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이 자라는 만큼의 차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구독자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인용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 계속 시비 거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여기 자기 관할 구역이라고 저를 나가라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여튼 실록이 가득한 5월의 그늘 아래에서 구독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저의 작은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날, 밝은 날, 그리고 아름다운 날. 제가 전문을 다 읽기가 뭐해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라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인리히 하이네. 하이네의 시집 중에 5월이 오면이라는 시가 한 편 있거든요. 제가 젊을 때 자주 암송하던 시인데요. 5월이 오면 나는 그대와 함께 있으려네. 그대는 노래 부르고 그리고 나는 춤을 추고 온종일 사랑을 노래하려네. 이런 하이네의 시가 있습니다. 5월이 오면 또 가족끼리 혹은 또 연인끼리 친구끼리 좀 더 따뜻한 사랑의 대화를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록이 쏟아지는 숲의 한가운데에서 녹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